우리 4050중년 세대분들, 암 예방과 치매 예방을 위해 정말 많은 비법들을 찾아 다니시죠. 그런데도 계속 어디가 불편하시다면 이 세 가지만 꼭 2주 끊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 2주만 하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이 세 가지부터 제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커피, 두 번째는 우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내용과 상반되고 불편한 진실일 수 있으니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커피, 우유, 계란. 딱 세 가지를 들으니까 뭐야? 방금도 나는 커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성분 때문에 항산화 성분 때문에 간 환자들한테 좋다 그래서 한 잔 먹고 왔는데 하실 거예요. 우유와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돈 주고 산 단백질 분말 가루 스웨이크에 가지고 먹고 왔는데 매일 나는 계란을 하루에 2개씩은 먹어야 된대서 후라이에서 먹기도 하고 아보카도 위에 올려서 비싸게 먹고 있는데 안 좋다니 무슨 말이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커피, 우유, 계란이 술, 담배와 버금갈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발암 물질을 갖고 온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루 한 잔. 커피의 불편한 진실. 커피에 항상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콩에서 시작됐으니깐요. 콩에서 시작된 게 커피인데 이 커피를 만드는 원두라 지칭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농약과 곰팡이 독소가 범벅이 됩니다. 특히나 빨리 재배를 시켜야 돼서 성장 호르몬, 농약, 어마어마한 화학 비료를 써. 곰팡이 독소가 당연히 생기죠. 이 곰팡이 독소를 또 없애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수출이 되잖아요. 우리 아시아에서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커피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 원두를 태워야 됩니다. 볶는 게 아니에요. 150도에서 200도까지, 심지어 강 로스팅은 220도, 230도까지 갑니다. 신맛, 쓴맛 이러한 맛들을 강 로스팅을 해야 강해지고 유통기한이 오래가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할 때 벤조피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고기를 태웠을 때 먹는 벤조피렌, 양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 이게 바로 당독소, 즉 단백질 변성을 시켜서 독소를 우리 몸에 갖고 와서 이러한 당독소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암이 생기고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의 이런 점은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 언제 로스팅했는지도 모르는 기름이 덕지덕지된 그 덕지덕지 나오는 기름을 갖다가 다시 크레마라고 포장을 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드립 커피예요. 이걸 한 번 거품을 걸러주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걸러주면 좋겠죠? 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치명적인 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한 카페인이에요. 커피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카페인 약물입니다. 카페인은 정말로 각성 효과를 갖고 오죠. 근데 이게 하루 한 잔으로 마케팅을 금의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400mg 카페인을 먹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여러분? 하루 한 잔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인 섭취를 커피에서만 하지 않거든요. 에너지 드링크, 초코 우유, 심지어 영양제부터 해서 모든 음식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카페인 성분이에요. 우리가 탄산음료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설탕도 문제가 됐지만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이 카페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는 좋으면서도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르티솔입니다. 이 코르티솔은 낮에 나오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나오게 우리 몸이 세팅이 돼 있는데 콩팥뒤에 있는 부신이란 장기를 카페인, 즉 커피가 자극을 해서 쥐어짭니다. 계속 쥐어짜요. 그래서 부신 피질 피로 증후군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 갑상선 암이 30대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예. 커피 소비율이 여성들이 엄청 많거든요. 커피 하루 한 잔은 되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디카페인 커피는 불편한 진실이 없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부터 끊어봐라 이러면 바로 이 말씀이 나와. 그러면 디카페인은 괜찮지 않나요? 디카페인은 여러분, 한 번 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기용매를 좋은 걸 쓰면 차라리 나아요. 지금은 이산화탄소 이용한다, 물을 이용한다 포장을 하지만 카페인 제거를 위해서 뭘 쓰는지 아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데 쓰는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메탄올 계열의 그러한 용매제를 씁니다. 화학용품을 또 한 번 먹고 언제 로스팅 됐을지 모르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니까 그 변성이 된 거를 그라인딩을 하고 이거를 고압약에서 압축을 시키고 그게 에스프레소죠. 여기에 여러분이 뭐까지 넣냐? 이제 우유까지 넣어서 라떼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액상 시럽이 들어가요. 원래 커피는 맛없습니다, 여러분. 문화 때문에 먹기 시작하고 카페인 중독 때문에 먹는 거지. 신맛이, 신미랑 쓴맛이랑. 저도 3년간의 커피 사업 후 몸이 알려준 커피의 진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은행을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서 했던 사업이 바로 커피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로스팅을 했습니다. 매일 200kg, 300kg 직접 볶았고 매일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수잔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통증이 왔죠. 근데 그게 오기 전에 뭐가 왔겠어? 두통, 근육통, 피부람. 병원 가서 강직성 척추염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류마티스염 진단까지 받았어. 근데 원인은 모른다는 거죠. 30대 때 무슨 아플 일이 뭐가 있어? 근데 결국에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지고 조영술까지 받았더니 좁아져 있어서 그 통증 때문에 불안정성 심증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안 먹어본 약이 없었겠죠. 신경안정제, 불면증이 당연히 오니까. 근데 그 어디서도 커피 끊으란 얘기를 못 들었다고 10몇 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다면 커피부터 끊어봐야 되는구나. 저는 되려 디카페인 커피 드실 바야 그냥 커피 드셔라 라고 말합니다. 믹스의 설탕과 프림이 문제가 되니까 액상 과당 이런 게 실은 할당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된 게 뭡니까? 스테비아 커피가 나왔어. 그 커피 드실 바에야 그냥 믹스 커피 드셔라. 설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더욱더 교란시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설탕을 뛰어넘는 것들이 커피와 만났을 때 그 화학 반응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커피를 마셔도 몸에 이상이 없는 이유는 나는 전혀 이상 없는데 불면도 안 하는데 나는 건강한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싸우고 있어? 카페인과 싸우고 있고 당독소와 싸우고 있고 그 태워서 나온 아크릴아마이드 발암 물질과. 이 얘기 못 믿겠다. 아크릴아마이드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 ppm 기준을 정해줬어. 2019년도에 유럽은 이미 더 강력하게 정해놨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약물을 우리 몸에서 매일 먹고 들어오는 거를 멈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완전식품 의외의 불편한 진실. 암 예방, 그리고 내가 암이 걸렸다. 먼저 끊으셔야 될 두 번째, 우유. 유제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치즈, 버터, 그릭 요거트. 우유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유방암과 자궁암을 갖고 오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 우유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우유는 원래 우리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먹고 살 게 없을 때 먹었을 때 분명히 단백질 보충에
칼슘 보충에 도움이 돼서 일시적으로 기력 회복을 시키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어떻게 먹어? 산에서, 들에서 방목하고 자란에서 뛰어놀고 스트레스 없이 정말 풀 뜯어 먹으면서 살던 그 가축에서 가짜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유통을 시키고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우유가 애 소화가 안 되냐?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당불내증은 전 세계 90%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소는 우유를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가 4개가 발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카제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 카제인 어디서 들어봤지? 카제인을 뺀 믹스 커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제인을 뺀 분유. 카제인은 인간이 소화가 안 돼요. 뼈 건강을 위해 먹은 우유. 오히려 몸속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데려 칼슘을 덧배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에서 칼슘은 흡수하지만 우리 몸에서 나가는 칼슘이 더 많아요. 인산 그렇고 이게 탄산음료도 똑같은 원리로 해서 뼈를 갖다가 사가서 애들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커피, 탄산음료는 애들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은 먹어도 되죠? 우유가 바로 성장기 아이들 뼈 건강을 위해서, 노년층의 중장년층 뼈 건강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유제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퍼질 수밖에 없었죠. 양양학적인 정보들로만 했으니깐요. 그런데 역시 우유 역시 젖소를 빨리 임신, 출산을 해야 젖이 많이 나오니까 뭘 맞추냐? 성장 호르몬을 맞추고 우유 촉진제를 맞추고 항생제를 맞추고 가둬서 키워야 되니까 염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젖을 짜는데. 근데 더 문제가 뭐가 밝혀졌냐?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면서 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데 송아지와 분리시켰더니 그 소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그게 우유에 반영이 되더라.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그걸 먹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염증을 갖고 온다는 기점까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 우유, 무항생제 우유가 나온 거예요. 도시에서 살균, 멸균을 했을 때 이 단백질 변성 일어나면서 당독소 발생이 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75도씨에서 80도씨에서 멸균을 최소화한다는 게 비싼 우유에는 다 적혀 있는 이유인 겁니다. 우유 섭취가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에게 저는 너무나 많이 얘기 듣죠. 지난 10년 동안 변천이 됐어. 처음에는 우유 많이 먹어도 됩니다. 암 환자들 단백질 보충 걸로 하세요. 아직도 국립암센터는 안 바뀌어요. 하지만 필드에서, 임상에서 많은 교수님들, 대학 병원에서 암 환자들 여성분들에게 우유 드시지 마세요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환자가 저한테 해주세요. 사냥 속지 사냥류 분말 먹어야 할까? 중년 근육 관리 때문에 먹는 사냥류의 불편한 진실. 원유가 정말 신선하면 상관이 없지만 사냥 속지 사냥류 분말 먹어야 할까? 마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거 OEM 가공해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저기 네팔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진짜 뛰어노는 애들의 젖을 짜가지고 이 많은 MPP, 밀 베이직 프로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분 함량을 보세요. 0.001% 들어갑니다. 그런 사냥 원유는 나머지는 다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모유. 그런데 이 무에는 여러분 단백질이 몇 % 정도 함량이 돼 있을 것 같으세요? 폭발적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커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하는 아이에게 먹는 이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7%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 근육이라는 마케팅에 속아서 애들도 안 먹어야 되는 분유를 그렇게 우적우적 먹어야 되는지 소화도 안 되고 설사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유는 정말 못 먹던 시절의 보충을 위해서 그리고 갓짠 우유는 보약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런 우유는 여러분이 접하긴 힘들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 내가 현재 건강하다고 하는데 컨디션이 항상 안 좋아. 이렇게 소화가 안 돼. 이렇게 두통이 와.
이렇게 항상 몸이 피곤해 하신다면 매일 지금 여러분이 우유를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유제품 말고 단백질 보충을 위한 추천 음식. 그래도 나는 좀 뭔가 단백질 보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콩을 이용한 두부 요리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채소 과식 레시피 제 책에도 두부 요리들을 많이 좀 넣어드렸어요. 콩을 이용해서 하는 단백질 섭취가 암 예방과 회복에 가장 좋다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식물성 단백질이 양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제품은 콩으로, 그것도 두부로 그렇게 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우유, 밤 이제 완전 식품 계란. 제대로 먹는 최고의 섭취법. 제가 계란 말씀드렸어. 예전에는 무조건 후라이에서. 식용유 회사에서도 가장 요리할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란이 대표적이었다고. 오메가3, 6, 9에서 오메가3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동물성하고 초초초 가공식품이에요. 빵, 피자, 부대찌개, 이런 애들이에요. 라면. 근데 오메가9를 갖다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오메가3 따로 사 먹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과 세트가 계란이 있다고. 근데 매일 계란을 기름에 후라이에서 먹으면 먹으나 마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란은 반드시 삶아 드셔야 되는데 계란도 같은 맥락입니다. 달기 좋은 환경에서 계란을 낳느냐?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닭도 달게 컨디션이 좋아야 계란도 건강합니다. 완전 식품 계란. 제대로 고르는 방법. 그래서 토종 닭들 나오는 닭은 계란이 진짜 이만해요. 그리고 쌍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노른자가 막 3개까지 있고 동물복지 인증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나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난각번호입니다. 생산 날짜와 가장 끝에 이 난각번호를 매겨라. 1부터 4등급까지 돼 있어서 여러분이 계란을 드실 거라면 난각번호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란도 낳는 환경에 따라서 이 난각번호가 4등급까지 나뉩니다. 케이지의 그 밀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한 상태에서 알을 낳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그렇게 가둬 놓고 키우니까 돼지고 닭이고 한 번에 다 주니까 매몰시켜버리고 인간도 결국엔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난각번호 2번까지는 닭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알을 그냥 이렇게 낳고 다니는 환경이니까 마트에 한 번이 없는 데가 실제로 더 많거든요. 그래서 2번까지는 그래도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고 있어. 계란은 완전 식품도 예전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이 뭐 예전에 땅 좋을 때, 공기물 좋을 때 그 채소 과일이 아니다. 뭐 당도를 높아가지고 그 당이 아니다라는 공격을 하는 그 정보들에 제가 정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팔아야 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채소 과일에 대한 공포 불안 마케팅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채소, 과일은 암을 갖다가 완치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계란하고 커피하고 우유 먹어서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논문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계란은 기본적으로 황이라는 비소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독소가 쌓여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검사에서 안 나오니까 간이나 콩팥 수치가 정상이니 이상이 없다라고 세뇌를 시킨 거라고. 기준치 범위에서 수치가 있다가 암으로 진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거면 매일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전 적정량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밖에 음식에서 너무 많이 나와.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배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배달 음식 계란은 난각번호 4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난각번호 1번이요? 제가 처음 계란에 대해서 난각번호 1번을 강조드리기 시작한 게 벌써 3,
4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한 구의 계란 한 알에 1,000원 정도 갔습니다. 비싸죠? 심지어 진짜 좋은 계란은 2,000원도 갔어.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서 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난각 번호 한 번인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소비자가 찾으니까 박리담의 역할로 많이 팔리니까 점점점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나는 정말 좋아해. 이건 뭐 암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나는 매일 계란 먹어야 힘이 나. 그렇다면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난각 번호 한 번으로 인터넷 배송 편하게 돼요. 마트만 가도 이제는 관심만 가지시면 4번하고 별 차이 없네 가격. 약이다 돈을 써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암 조기 검진 보험료 이런데 매일 수십만 원, 100만 원씩 나가요. 그 돈들을 유기농 채소, 과일에 쓰시고 유기농 커피, 유기농 소고기, 유기농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 우유에 쓰신다면 암을 예방하실 수도 있고 암이 걸리셨다고 수술, 항암, 방사선 다 해서 안 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에 가진 자란 치유력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자란에서 온 그대로의 음식을 꼭 드셔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